어제 우리가 보냈던 하루,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를 뒤돌아보고 곰곰이 고민했을 때 우리가 어제의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는 과거의 성공적인 사실을 끄집어내서 고통스러운 현재를 위로받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의 일환으로 과거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제가 역사를 보는 관점, 고통스러운 현재, 실수했던 것들, 또 현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 그 자긍심, 그리고 내일에 대한 대비. 이것이 제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에 어제의 사회 현상, 정치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어야 되며 근대사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역사, 사학자들, 어제의 역사를 얘기 못하면 위선자가 아닐까요? 그동안 어디에서도 접하기 쉽지가 않아서 몰라서 속고만 살았던 여러 가지 항목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토입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고 한국사에서 정립되어 있는 그 영토입니다. 자, 지리적 상식을 통해서 제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반도가 있고요. 우측에 일본 열도가 있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서쪽에 대륙이 있죠. 이 녹색 지역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반도는 산지가 70%가 넘고요. 이쪽도 보면 이제 이 녹색 지역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강들이, 각종 강들이 흐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황하가 흐르죠. 4대 인류 문명의 식수원 강이 흐르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생성이 되죠. 아래는 양자강이 흐르고요. 이 위쪽에도 강이 흐릅니다.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고 풍족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지역들, 이 지역을 예전부터 동이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이민족들, 우리 선조가 살던 지역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완만한 산맥이 있고요. 여기 이제 초원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제 사막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사람이 많이 살았겠죠. 쭉 내려오시면 여기 이제 이 어두운 지역은 산맥이 굉장히 험준한 지역입니다. 자, 이쪽이 북경입니다. 베이징. 자, 산맥을 따라서 경계처럼 살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산맥이 많네요. 자, 이 위쪽은 겨울이 되면 추워집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 상식으로 보면 이쪽, 이 산둥반도라고 하는데 이쪽에 사람이 많이 살 수밖에 없죠. 남쪽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거의 여름인 지역이 많습니다. 벼농사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중국,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화족이라고 합니다. 이 화족의 기원은 어디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화족이 주로 살았던 곳은 북베트남,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북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이 깁니다. 이렇게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오면 여기 이제 중앙에 안전하게 이렇게 산맥으로 보호되는 곳, 이곳이 바로 사천입니다. 사천성, 스촨, 매운 음식. 자, 요 지역에서 주로 모여 살았고 또 여기 황하가 끝나는 곳에 시안이라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 민족들의 수도죠. 이렇게 화족들은 구석에서 살던 민족이고요. 이 북베트남처럼 성조가 굉장히 심한 이상한 언어를 쓰는 민족들이죠. 자, 이 민족들이 동쪽을 보면서 동이, 그 다음에 북쪽을 보면서 북적, 남만, 서용 이렇게 자기들 빼고는 다 오랑캐로 불렀습니다. 인류가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이 풍성했던 지역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살면 살수록 고도화되는 기술들, 법과 정비 체제, 지리적 상식으로 오면 이 화족들은 엄청난 침략과 그에 따른 컴플렉스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의 선봉장 역할을 했었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동의의 땅입니다.
우리 사설을 보면요. 고려시대 삼국사를 보면 최치원의 10명의 사관, 총 11명의 역사관들이 쓴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구려 백제의 최전성기인데 유연제는 5월들을 요하고 침했다. 굴복시키고 빼앗아 가졌다. 중국도 인정하는 유연제는 5월 지역을 고구려 백제가 빼앗아 가졌다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안 가르치는 내용이죠. 유연제노 5월. 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내용. 이 삼국사기의 67개의 일시 기록을 살펴보면 말이죠. 고구려의 수도가 여기가 나옵니다.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는 한반도와 대륙에 같이 나옵니다. 이 유연제는 5월을 뺏었다는 내용을 그대로 교차 검증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 지리적 상식으로 봤을 때 경계점, 화족과의 경계점, 중국의 그랜드 캐년으로 불리는 태행산맥입니다. 요동, 요서,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삼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곳입니다. 태행산맥, 요동과 요서. 그래서 삼국사기와 중국의 25사 여러 가지 사서들을 보면 지역명들이 여기서 다 나타나요. 이곳에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백제의 일시 기록이 패망 전까지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책보고 채널, 제 채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 영토입니다. 태행산맥. 지리적 상식으로 쉽게 이해가 되시죠? 또한 이 북쪽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기만민족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쭉 달려갑니다. 그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나타나네요. 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경상도에 있는 동일한 보검이 발견되고요. 우즈베키스탄은 고구려 사신들이 방문했다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타고 쉽게 이동을 하고요. 왼쪽으로 쭉 가면 이제 헝가리가 있습니다. 이 헝가리는 이제 흉노족의 일파로 알려져 있죠. 유일하게 유럽에서 다른 어순을 쓰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를 쓰는 국가입니다. 또 쭉 올라가면 핀란드가 나옵니다. 유럽의 북쪽 끝 핀란드. 핀란드어로도 우랄 알타이어 계열과 굉장히 가깝죠. 핀란드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이 됩니다. 북방 기마민족의 루트. 자, 그렇다면 남방은 어떨까요? 자, 신라는 이 북방 기마민족과 다르게 안전한 바닷길로 가거나 아니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동을 하죠. 당시에 교역을 했던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그 정확하게 중간 위치가 도남서군입니다. 쉬어가는 곳. 그래서 이란의 각종 문서들이 신라의 위치를 깐수의 동쪽에 건너편에 신라가 있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흉노적, 신라죠. 흉노가 점점 황하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요. 양자강 주변까지 안착을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리상식으로 쉽게 이해가 되시죠? 또 지역명들도 남아 있습니다. 대영 제국 때 영국이 캐나다, 미국 땅을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위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지역명을 심어 놓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런던을 찾으시면요. 미국에 5개 이상이 나옵니다. 런던이 캐나다에도 있어요. 영국 제국이 가서 심어 놓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런던이라는 지역명이 멋있으니까 붙이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명들은 식민주의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서 지역명들을 심어 놓습니다. 현재 대륙에 있는 지역명들이에요. 한반도랑 기가 막히게 동서남북이 똑같습니다. 양자강의 강릉, 한강을 빼고는 동서남북의 위치가 거의 다 똑같아요. 이런 도플갱어, 전 세계에 어디 이런 지역명이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심어놨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광주 나두, 여기 또 광산현이 있습니다. 광산이 있습니다. 전라도랑 똑같죠. 우리도 경기도에 광주가 있죠. 그 광인데요. 전주 아래 광주가 있고요. 무주, 진해, 우산, 대구 803 통합상 똑같이 있습니다. 안양도 있고요. 자, 제주는 여기가 이제 산둥반도가 황하가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꺾이고 이 섬으로 불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있고요. 청주, 청해 다 있습니다. 동해는 여기가 원래 동해고요. 여기는 원래 한국해죠.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동해라는 지역명이 불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이 동일한 도플갱어, 언제 이렇게 지역명을 옮겨놨을까요? 선조들이 심어놓은 지역명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지역명들이 언제 이렇게 이식됐냐면, 이 지도상에 보면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라고 조선 초기의 지도, 그 지도에서만 볼 수 있고 그 이전의 지도는 없어요. 중국에 남아있는 지도들은 다 대륙만 표시해놨습니다. 지네들이. 하지만 우리가 조선 초기의 지도다 보니까 고려시대 말에도 이렇게 불렸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고려시대 말에는 이 대륙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 그러면 중국 걸 베낀 게 아니냐? 고려가 있을 땐 말이죠. 여기에 남송이라는 작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예, 원래 송나라인데 위쪽에 거란족, 여진족한테 빌려서 남송이 되죠. 짜그라지죠. 그걸 남송이라고 합니다. 짜그라지는 작은 나라에 지역명을 붙일 리가 없죠. 위에는 거란족, 여진족, 금나라, 요나라입니다. 붙일 리가 없죠. 동이족의 지역명들, 이 지역명들은 삼국사기의 전투 지역명들입니다. 주로. 우리의 지역명들인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적 유물이 수없이 지금 존재하죠. 자, 북경 위에 고려영이 있습니다. 진영을 갖추어라. 위, 군사기지입니다. 남의 땅에 군사기지가 있을 수 있나요? 자, 고려 성도 있네요. 북경 아래요. 그럼 이제 고구려 땅이죠, 당연히. 문영왕릉과 동일한 백제 양식의 무덤대가 여기 존재합니다. 또한 신라의 지역명들이 아직도 많고요. 여기 전주, 그 다음에 아래쪽 광주, 이쪽에 백제 마을이 존재합니다. 한반도에는 전혀 당마을이라든가 송마을 이런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외마을 이런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지역명들을 심어놓고 유적과 유물이 모두 나타납니다. 우리 동이족, 선조들의 고향. 여기 보시면 이정기의 제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후에, 여기 청주박물관인데요. 자, 여기죠. 이 백제의 지역에서 이정기의 제나라가 건국을 합니다. 청주 박물관 이제 부관장의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나라는 안휘, 강소성까지 이르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경주, 신라의 본경주고요. 그다음 강소성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제나라한테. 자, 그래서 787년도부터 삼국사기 일식기록이 여기서 나타나요. 이쪽 경주에서요. 물론 당시에는 경주라는 이름을 안 썼겠죠. 월성 뭐 이렇게 썼겠죠. 자,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나라가 멸망한 후에 장보고가 등장하면서 다시 이쪽 대륙을 신라가 차지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명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신라는 이곳과 이곳 양쪽에 존재했다. 백제는 이곳에 존재하다가 바로 인천까지 가까우니까 양쪽을 다스리며 존재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책보고 영상에서 주장하는 역사의 궤와 일반 다른 역사 유튜버들과 한국사가 어떻게 다른지 시대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시다시피 일식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삼국사기 유연제노 5월을 통치했다. 또 각종 태흥산맥을 기준으로 사서에 나타난 지역명들, 그리고 유물유적으로 봤을 때 백제의 마지막 패망 위치도 이곳입니다. 자, 고구려, 신라, 백제 산동반도에서 배를 타고 가면 바로 인천이고 이쪽이죠. 신라, 배를 타고 가면 해류를 통해서 경상도에 도착을 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사가 가르치는 내용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북한 여기를 평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학설이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초기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백제와 고구려의 수도를 알지를 못해요. 조선왕조 실록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고구려와 백제의 수도를 알지를 못한다고요. 일제시대 때 정립된 이론입니다. 현재 재야사학자들 꾸준히 본인들이 이제 애국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40년이 넘는 이론을 들먹이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설을 읽어보니까 이쪽은 이제 일제 식민사관이기 때문에 일제 시대 때 쓰여진 책만 달달달달 외우고요. 이쪽은 이제 사설을 읽다 보니까 역사서를 읽다 보니까 남제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서들을 보니까 백제가 요소를 경락을 했단 말이에요. 대륙에 있어야 돼요. 북이랑 전쟁을 하고 하니까 여기에 있었겠구나. 고구려가 시작을 해서 백제랑 찢어지면서 이제 백제의 고구려의 지파죠. 그래서 백제가 이렇게 미추홀 인천을 통해서 한성백제를 통해서 본백제는 여기나 잠시 동안에 여기를 다스렸겠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 고구려의 위쪽은 이쪽에 이제 파림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영토가 조금 덥겠구나라고 이 난하를 기준으로 요동과 요서를 나누고 있는 게 제야사학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학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소수의 시민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일식 과학 기록이 증명이 됐습니다. 30년 전에 벌써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양쪽에 있었다라고 밝혀지고 중국의 25사와 삼국사기 지역명들을 보니까 이 탱산맥을 기준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역명들이. 그리고 유물족도 기가 막히게 여기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본신라가 여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학자들 감히 여기가 신라다, 본신라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다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식민사학자는 그렇다고 치고 제야사학자들은 왜 이 학설을 인정을 안 하느냐? 이 학설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 이후에 있던 후삼국, 그쵸? 후삼국과 고려, 역사를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이 이론으로는 맞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야사학자들은 후삼국, 고려까지 역사들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 다시 공부해야 되고 본인들 머릿속에 있는 학설을 바꾸기가 싫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왜의 위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왜를 보시면 삼국사기 67개 일식 기록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를 주장하셨던 박찬봉 박사님이 중국의 모든 왕조들의 일식 기록도 당연히 분석을 하셨겠죠. 자, 왜의 위치. 왜가 타이완에서 나타납니다. 타이완. 후대에선 일본 열도에서 일식 기록이 나타나요. 신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구당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있었던 당나라 사서, 구당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동이민족이란 고구려를 뜻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외국, 일본이다. 이렇게 5국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국과 일본을 다른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구당서, 중국 정통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외, 일본이 동이족이다 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제가 패망한 후 일본, 백제의 담로 중에 하나며 일본이 건국하고 나서 일본석이라는 역사책이 만들어지죠. 동일을 외와 일본, 해가 뜨는 근본이 되는 나라, 다른 나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위키피디아에는 이 삼국지, 그 다음에 한서 이런 데 나와 있는 고대의 외국을 일본과는 어떻게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술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보고 역사의 큰 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패망한 후에 신라가 그 백제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발해가 등장합니다. 고구려를 이어서. 제나라가 있다가 망하죠. 이때가 신라의 가장 강성할 시기입니다. 각종 아랍 문서에는 신라를 통해서 이곳을 알았다. 신라가 무역을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 어디에도 당나라나 송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라가 리드했다. 신라의 다른 이름 마한, 진한, 변한 중에 진안의 유민입니다. 치나. 그렇기 때문에 기록에 치나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치나, 신라. 치나가 그렇게
알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차이나가 진나라를 우겨도 아랍 문서에 신라가 국제관계에서 무역을 리드했다. 신라, 나침판의 국가, 신라, 비단의 국가죠. 화족들의 컴플렉스와 왜곡을 쉽게 알 수 있는 동북공정의 시작이죠. 그 후로 고려와 후백제가 나타납니다. 신라 말기. 자, 고려의 건국지 어디인가요? 폐강진. 자, 폐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폐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 황하의 지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 폐수, 진, 아까도 말씀드렸지, 진, 영, 위, 군사기지, 폐수 위치, 고려 왕건, 송악, 그리고 후백제, 전주가 있는 곳. 자, 전투 위치들이 쭉 올라가서 싸우고 내려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전투 이곳 운주성, 운주전투, 제나라의 수도 이정기, 쉽게 알 수 있죠.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고려가 그 땅을 다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려의 무역은 로마 바티칸까지 쉽게 교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서가 존재합니다. 신라의 서북, 폐강진, 송악에서 본격적으로 건국한 고려는 이전 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신라의 무역을 이어받아서 서방 세계와 많은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대륙 동부에서 많이 나타나는 김씨와 왕씨 집성촌, 고려가 패망한 후 성이 없던 많은 사람들은 왕씨성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김씨, 박씨, 이씨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중국 동부에 수없이 많은 왕씨 집성촌들이 남아 있습니다. 비단장수 왕서방. 왜 고려의 왕씨, 왕서방은 신라의 비단을 가지고 무역을 했을까요? 고려 초기의 영토, 그리고 조선시대 초기 편찬된 고려사. 조선 초기 세종대왕은 이전 패망한 국가 고려사에 지피를 사관들에게 맡깁니다. 하지만 세종대왕 생전에 고려사는 편찬이 되지 못합니다. 식민주의 사대주의 사관으로 똘똘 뭉쳐있던 조선의 사관들, 그 후대에 편찬된 고려사에는 고려 건국부터 약 100년간의 일식 기록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고려의 초기 영토 어디였을까요? 또한 이제 고려 말기에는 말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명나라 난징에서 시작된 이제 명나라가 주원장이 고려사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주원장이 다른 나라에는 얘기를 절대 안 했습니다. 근데 고려의 왕님, 내가 이 지역을 평정하고 나라를 건국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왕께 왜 주원장, 명나라가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한테는 왜 얘기를 안 하고요? 이 나라가, 이 동네가 누구 땅이었길래? 자, 여기서 원나라, 당시 이제 몽골이죠, 몽골. 고리국이고요. 우리는 이제 고리입니다. 서로 동맹국이죠. 예, 제국공주, 노국공주를 시집 보냈던 원나라,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고리, 몽골이와 고리, 동맹국의 관계. 서로 힘을 합쳐서 일본을 쳐들어가기도 했었죠. 몽골이와 고리, 명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리의 왕께 내가 이곳에서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나라를 치러 가죠. 자, 고리는 어땠을까요? 이성계가 고리를 멸망시킵니다. 동맹국들을 서로 멸망시킨 국가들, 그리고 명과 조선은 그때부터 계속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죠. 조선은 조선 건국부터 시작해서 책수거령으로 이전의 역사를 불태웠습니다. 반도에 갇힌 조선,
그리고 대륙의 지역명을 잊고 삽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우리 역사의 큰 맥입니다. 자, 그럼 원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역사를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역사책이죠. 자, 그래서 중국에는 중국의 25개, 약 25개국이라고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25개국의 사서가 있고요. 25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 실록이 있고 일본은 일본 서기가 있습니다. 대략 3국이 이 정도면 정통사서다, 정해진 정통사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책이죠. 자, 그런데 원서가 없어요. 당시에 쓰여진 원서가 없다고요. 원서 있으면 보여주세요. 성경 좋아하시는 분들, 성경이 원서가 없죠. 2000년 전에 쓰여진 원문이 없잖아요. 그 성경도 가장 오래된 게 이제 뭐 쿰란 고원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사막 지역에서 습기가 하나도 없는데 옛날에 종이가 막 항아리 안에 진공 상태로 갇혀서 있는 것도 원서가 없어요. 하물며 이게 지금 사마천의 사기인데 말이죠. 2000년 전 이게 종이가 목간이 남아 있겠습니까? 어디 있어요? 원문이 어디 있어? 없어요. 더 놀라운 점 여러분, 삼국사기 삼국유사 원문이 없어요. 원문이 어디 있어요? 다 조선시대 때 새로 써졌잖아요. 일본서기 야 원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거 원문 좀 보여주세요. 원문. 예, 만인한테 공개해 보세요. 원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그 조상이 유언장을 남겼는데 유언장에 원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유언장에 원문이 없다고요.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형사가 조서를 꾸미고 있는데요. 자, 때린 놈과 맞은 놈이 있습니다. 때린 놈과 맞은 놈이 있는데 따로따로 불러서 이렇게 조서를 꾸밉니다. 자, 때린 놈은 뭐라고 할까요? 나 별로 안 때렸어요. 제가 먼저 때렸습니다. 나 안 때렸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맞은 놈은 뭐라고 할까요? 저놈이 더 때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내용이 서로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서를 쓰면서 형사가 또 검사가 판사가 서로 다른 역사의 기록을 갖고 판단하는 기준, 일치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날짜, 장소, 비교적으로 그것은 일치한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중국의 25사가 왜곡이 되었어도 대부분 지역명들은 일치한다. 찾기 쉽겠죠. 그리고 내용은 믿으면 안 된다. 양쪽의 말을 종합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사설을 판단할 때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의식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학자들 어떻습니까? 그래,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시대 때 사대주의적인 관점으로 기술이 됐죠. 원문이 없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대대로 화하족들, 구석지역에서 살던 컴플렉스가 강한 외국의 달인들이 써놓은 책인데 후대에 덧대면서 우리 할아버지를 그렇게 때리고 땅덩이를 뺏어간 놈들, 이 책을 믿는다? 상식선에서 교차 검증을 하고 믿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유적 유물이 나타나고 지역명들이 나타나는데 인정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후삼국, 고려사 고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떡합니까? 고대사.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사마천의 사기, 한서, 후한서. 여기가 고조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고조선. 고조선이 여기 살짝 나오고 고구려가 나오죠, 이제.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여기 진서부터 시작해서 진서부터 쭉 가서 신오대사까지. 여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역명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추적을 할 때 우리가 할아버지 다음에 역사를 추적할 때 그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를 찾고 위에 할아버지를 찾는 게 가장 쉽죠. 아, 조선사를 공부했으면 고려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후삼국을 공부하고 삼국시대를 공부해야지 왜 갑자기 고조선으로 붕 뜨냔 말이죠. 이렇게 사기도 별로 없는데 갑자기 시조를 왜 찾아요? 우리가 우리 조상을 찾는데 시조를 먼저 찾으면 됩니까? 우리가 천민이라서 족보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게 가장 상식 아닙니까? 여기 진서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여기 신오대사까지 있다고요. 얼마나 쉽습니까? 고조선 옛날 것만 찾고 말이죠. 이렇게 지역명도 많고 유적도 많고 과학 기록도 일치되고. 그럼 누군가 또 얘기하시죠. 아, 유물 유적이 그러면 많이 나오냐? 자, 유적 유물뿐 아니라 여러분 이제 골동품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이게 한국의 한 수집가의 창고예요. 자, 이런 것들이 유물입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쓴 조선 상고사에 보면 당시에 돈을 주면 고구려의 고분을 파서 들어가게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저거를 못 파는구나, 못 들어가는구나 한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또 중국 대륙 청나라 마지막 때 혼란했을 때 돈이면은 다 되죠. 나라가 망할 징조가 있으면 돈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북망산, 낙양 그 묘지들 돈 주면 다 파헤쳤어요. 도굴이 됐고요. 그런 도굴품들이 서로 매매가 되면서 누군가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관하는 물건들이 박물관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는 거고요. 박물관에서 돈 주고 사거든요. 예, 박물관에 정해진 예산이 있습니다. 예. 이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팔고자 하면 박물관에 넘기는 거고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죠. 팔 의향이 없으면. 지금 현재 중국에도 한국에도 엄청난 수집가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한 공무원이 발표를 했죠. 공무원 재산들 발표할 때. 본인이 이렇게 골동품을 오는데 신라 석탑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번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최전성기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일본 열도가 있고요. 가장 먼저 식민지로 만들었던 곳 대만입니다. 타이완. 이 대만과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만주국을 세웁니다. 만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베이징, 상하이, 난징 중국 동부를 약 10년 동안 지배를 하게 되죠. 엄청난 유적과 유물 파괴하고 가져갔겠죠.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 오스트레일리아 위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는 것이 지리적 상식으로 굉장히 이해가 쉬우시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민족의 혼을 말살하는 겁니다. 조선사 편수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일본인이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수사간보라는 한국인을 통해서 서울대 이병도, 고려대 신석호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편찬하게 됩니다. 서울대 사학과, 고려대 사학과의 수장이죠. 그리고 각종 박물관을 이 사람들 이론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이병도, 그리고 조선사 편수회, 이완용, 고문. 과가 어디예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사학과요. 아직까지 일제시대 때 그 역사관을 고수해오는 이 사람들 사학과 나온 거 수치스러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사학과? 제일 수치스러워야 되죠. 지금 21세기에 금융시대, 경제시대 때 실용을 다루는 학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본이 만들어준 이론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학과? 4년, 6년, 10년 석사과정, 박사과정?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런 수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수치를 느껴야 됩니다. 새로 밝혀진 이론들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예전에 갇혔던 일제 때의 그 반도사관만 달달달달 외워서 논문을 계속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계속 생성해내는 거랑 똑같죠. 민족의 혼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학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과에서 졸업하면 어디 가나요? 뭐 갈 데가 있나요? 사학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그러니까 똑같죠, 우리 역사가. 자, 이분들 졸업하고 나와서 강사를 하고 강의를 하고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워야 되죠. 그분들의 선배나 학설을 욕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네. 저는 이 사학과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의 역사만 거의 한 70% 가까이 배우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 뭐 관직이라든가 기본 정치적인 것만 한 20% 정도만 배우고요. 그 나머지 우리 고조선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는 10% 정도, 그 정도 양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은 사학과는 원문에 대한 비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원문을 반드시 봐야 되고, 이 사학과 나온 사람들 삼국사기라도 제대로, 일반 번역본이라도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각종 지역명들,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내용 위주로 돼 있지만, 이제 삼국사기나 아니면 다른 책 것들 같은 경우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지명 인식만 있으면 충분히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학관에서도 이 4년 가지고 학사, 뭐 6년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선에 관련된 역사를 공부하는 과, 아니면 고려 시대만 공부하는 과, 아니면 고구려 백제부터 시작해서 중세부터 고대까지 공부하는 과가 나눠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공부해서 부족하거든요. 기초 한자 지역명들 익숙해지는 데까지는요. 그리고 또 이 사학과 자체의 뿌리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이 중공이라든가 일본에서 받는 이 연구비 명목적으로 받는 여러 가지 그 로비와 돈들이 또 만만치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관전하듯 여당, 야당으로 보지만 여야가 마찬가지로 돈과 권력에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역사계도 마찬가지고. 이거 자체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구며 논문 발표며 넘어야 될 산들이 이 기존의 일제시대를 통해서 일본과 중국이 한 목소리를 내며 왜곡된 역사를 깨부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사학과 지금 현재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수치스러워야 되고요. 앞으로 완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자, 이번엔 언어농단,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중의 의식 부재로 인해서 얼마나 휩쓸리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사의 개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대사가 아니죠? 여러분, 로마 시대 하면은 고대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아랍, 오스만 트루크, 제국, 십자군 전쟁 어떠세요? 고대가 막 떠오릅니까? 아니죠.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려 시대는 중세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일본에서의 역사가 짧으니까 걔네는 그냥 다 고대, 중세를 나누지만 실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 2000년 전, 약 1000년 전까지 중세로 봐야죠. 중세다. 우리는 그러니까 중세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중세사다. 우리가 고대사는 고조선, 단군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원 전이니까요. 또 이런 언어들이 있죠. 나제동맹, 나다항연합, 여몽항쟁. 누군가가 이런 단어를 만들어 놓으면 외우려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대중은요. 왜냐? 이거 고민을 안 하고 새로운 트렌드인가 보다, 새로운 정보인가 보다. 그냥 의식 없이 외운다는 얘기죠. 신라와 백제의 동맹을 나제 동맹이라고 하고 신라와 당을 나당이라고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국가의 어디 뒤쪽 용어를 써요. 이게 신백 동맹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신백 동맹 했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 있습니까? 신당연합 누가 못 알아들어요? 왜 이렇게 쓰겠어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몽항쟁? 고몽항쟁 하면 왜 못 알아들어요? 네? 또 안중근 의사 같은 것도 있죠. 이 의사라는 말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일본이 쓰던 말 아니에요. 이게 의사예요? 그러면 닥터랑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겠죠. 하지만 언어라는 건,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라는 건 대중을 위한 표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안중근 열사, 장군이라고 보기에는 또 장군이 이제 제너럴이니까 또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가장 어울릴까? 우리의 혼을 깨울까를 생각해 봐야죠. 요즘에 최근에 쓰는 거 있죠. 개딸 양아 이런 거. 이게 의식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대중이 악의적으로 아니면 생각 없이 만든 걸 그대로 따라 쓴다는 얘기예요. 니들이나 이거를 개혁의 딸이고 양심의 아들로 알지. 이게 개 같은 딸인지 양아치 새끼인지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이 의식이 부족하다. 고민을 해보질 않는다.
공부를 할 때 과거를 뒤돌아보고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습을 해야 되는데 이건 계속 예습만 하는 거야. 그냥 새로운 거 있으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빨리빨리 이런 의식의 부재를 탈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말이죠. 이제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2017년도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이 얘기를 합니다. 자, 시진핑이 트럼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까지 다 중국의 일부야. 우리의 옛날 땅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걸 점령해야 될 땅이다라는 의도를 비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중국의 주장입니다. 이 동북공정이죠. 한나라, 그러니까 고조선 때, 고구려 초기, 이거 보세요. 북한은 다 중국 땅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북한의 정권이 유사시에 김정은 정권이 쿠데타로 무너지거나 정권 자체가 비상 상황일 때 본인들이 압록강에 설치해놓은 교각을 통해서 탱크를 이끌고 38선까지 다 점령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개성까지 하루만 가죠. 하루 만에 그냥 싹 다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한나라 때 어떤 때입니까? 이렇게 우마에다가 짐을 태워가지고 쌀을 싣고 텐트를 싣고 걸어가던 때예요. 한나라의 수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장안, 시안, 항상 고대 화족의 수도. 여기서 여기를 황하를 이렇게 타고 가서 여기서 걸어간다고 여기까지? 이거를 끌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약 100년 전에 일본군의 짐을 옮기는 이제 조선인들 짐꾼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북방 기마 민족이 전투를 잘했던 거예요. 예, 이런 마차를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말을 타고 그냥 성을 돌아가지고 육포를 씹으면서 다니거든요. 이렇게 쌀을 아니면 텐트를 치고 밥해 먹는 게 아니고요. 당나라 때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백제를 자기네들이 점령을 했다고 이쪽 경상도 빼고는 다 지네 나라 땅이래요. 자, 이거 어떡할 거예요? 동북공정. 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여기까지 다 차지할 거래요, 지네들이. 조선족이 다 지금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도 다 해방시켜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요.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걸? 자, 또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중국의 동북공정인데 백제가 지네 나라 역사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 백제가 지네 나라 역사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네 나라 중국 25사를 보면 대륙의 지역명들이 다 나오거든요. 알받기 먼저 하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길까요? 자, 약 2000년 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동이족의 영토, 우리 선조들이 활동했던 이 영토, 그 안에서 춘추 전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5호 16국, 5대 19국, 그 1년에도 왕이 몇 번씩 바뀌었던 그 화족들, 구석에 찌그러져 살던 이 화족들의 그 큰 컴플렉스, 그리고 그 정신병들, 이 미친 왜곡하는 것들, 이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역공격을 하고 있죠. 다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다 자기의 발명품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물과 유적과 지리명이, 우리 선조들의 남겨놓은 지역명이 동일한데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다? 동북공정의 결과다. 대륙을 지우는 것, 머릿속에서 대륙을 지워버리게 하고, 두 번째, 한자를 쓰는 모든 민족은 다 중국 민족이다. 화족이다. 아시아는 다 화족이 지배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자, 현재의 중국의 동북공정, 과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자, 일본이 만들어준 현재의 한국사, 북한의 평양을 고구려의 평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제를 일로 보고 있죠. 다 뺏기게 생겼네요. 제야사학자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북한의 평양, 그리고
아무리 평양을 멀리 봐도 이거 요녕성까지만 보고 있죠. 아니 아까 여기 유적 유물이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요녕성까지. 여기 나나를 기준으로. 이게 동북공정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영상에서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고 소수의 시민학자들이 30년 전부터 다 밝혀내신 고려영, 고려성, 고구려 영토, 북경 근처 평양, 백제신라. 자, 니네들이 동북공정을 아무리 해도 여기가 본신라, 본백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먹어라 그럼. 응? 여기는 우리의 영토다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설이 동북공정에 반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식민화학자들 외에 제야사학자분들 중에 우리 역사를 알리기에 노력을 하시고 지금까지 고된 힘든 일을 하신 건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하고 감사합니다만 제가 가끔 비난하는 이유는 이런 30년 전, 훨씬 전에도 밝혀졌던 이런 동북공정을 이길 수 있는 역사를 외면을 하고 그들의 이론과 다르다고 해서 쳐다보지 않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야사학자분들이라면, 학자시라면 수용을 하고 힘 있는 그분들이 나서서 바꾸면 우리가 동북공정을 이기는데 큰 일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북한과 한국, 중국, 일본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신장 위구르가 있죠. 신장 위구르, 티벳. 예전부터 중국 화족을 그렇게 괴롭히던 나라들이에요. 신장 위구르. 위구르가 항상 시안을 차지하고 불바다를 만들고 티벳, 토욕이 항상 와서 시안을 차지하고 불바다를 만듭니다. 물론 이 나라들은 청나라, 이 청나라 때 벌써 병합이 됐던 국가들이죠. 여기도 몽고도, 몽골이 절반이 외몽고 내몽골로 지금 나눠져 있죠. 청나라 때. 그리고 이제 중공은 드디어 한족 중심의 사관으로 북한을 넘보고 있죠. 유사시에 북한을 점령하려고 동북공정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한도 우리 땅이다. 나서지 마라 미국.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유사시에 북한에 문제가 있을 때 중공이 탱크를 몰고 북한을 점령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 건가요? 우리나라 전시작전권 없잖아요. 우리 6.25 때 미국이 가져갔잖아 전시작전권. 니네 전쟁 못한다고. 그리고 아직도 안 돌려받고 있잖아요. 이 미국 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말이죠. 여기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여러 경제 특구부터 시작해서 광물들, 뭐 지하 자원들 엄청나게 계약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은 다 중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은요. 중국이 최고라는 중복에 휩싸여서 합니다. 이거 정신병자들이에요. 이거 완전히. 지네들이 다 발명했대. 4대 발명품. 다 우리 동족이 발명한 거 아니에요. 종이, 화약, 나침판 뭐 시작 다 해가지고요. 얘네 일제시대 때 딱 보니까 니네 역사들 고쳐야겠다. 조선시대 어리버리하네 고쳐야겠다. 딱 하니까 중공. 이거 중공 언제 건국했습니까? 1949년도. 6.25 바로 전에 건국한 거예요. 딱 보니까 일본 땡큐. 일본과 중국이 역사의 궤를 같이 하고 우리만 중간에서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서로 몰라요. 북한은 먹고 살기 바빠서 더 몰라. 문화재도 팝니다. 얘네들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영향을 가진 주변국들 모두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만 공산당이고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이 아니라는 우리 정치인들, 대중을 좌와 우로 나누어서 그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를 보는 것처럼 좌와 우로 나눠서 정치인과 우리 주변국을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대대로 동이족의 노예 국가였던
변방의 작은 소국들, 이 소국들이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를 거치면서 완벽하게 사서들과 본인들의 역사를 왜곡하여 이제 현재에는 우리 북한 그리고 한반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중국만 자본을 지원해주고 있죠. 과연 북한을 수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인 북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영원히 적대국으로 남겨둬야 될까요? 현재 남한에서는 북한 공산당을 칭송하고 북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죠.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마시고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전략을 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 자, 과연 논문을 많이 쓰면 될까요? 그거는 학교만 다니신 분들의 착각이죠. 누가 논문을 씁니까? 여러분들 논문을 찾아서 읽으세요? 대중들이? 책을 내면 읽을까요? 몇 명이나 읽는데요. 역사를 바꾸려면 돈과 권력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의 의식 구조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정치인들은요,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바빠요. 그 권력을 안겨주는 게 대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대중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것?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쉽게 영상들이 제재가 되고 글들이 제재가 되고 사라집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요. 자, 지금은 유튜브 시대죠. 한국이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신고를 하고 영상을 제재해달라고 해도 유튜브만큼은 추후로 굉장히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대중에게 알려주시고 영상이 퍼져나가고 다음에 하는 행동, 지자체,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계속 압박하면 언젠가 바뀝니다. 중국과 일본의 눈치를 안 보고 스스로 자주적인 역사를 기술할 수 있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될 것, How to use analytics. 어떻게 하면 영상이 퍼지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 짧게만 남겨주셔도 돼요. 댓글의 수를 파악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요, 댓글만 남겨주시면 이 영상들이 후대에도 10년이 넘어서도 계속 남아있고 퍼지게 돼요. 유튜브 다 이 분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좋아요, 댓글. 우리 대중들의 인식이 바뀔 때까지 계속 여러 가지 주제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책보고였습니다.